의정부에서 처음으로 여성 3선 시의원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선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 정치 무대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기자가 만난 사람들, 거침없는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최경자 도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도의회에 입성한 지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쁜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을 텐데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십니까? 의정부와 수원 오가며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 지금 추경 심의와 동료 의원들의 도정질이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활동으로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을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의정부시 최초 여성 3선 시의원은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 무대를 도의회로 옮기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3선을 마치고 나니까 좀 더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기에 아쉬움은 의정부를 활동하는 시의원들에게는 예산의 편성권이 없어서 심의만 하다 보니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교육이 우선된다라든가 이런 거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도의회로 진출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경기도 31개 시군의 정책을 심의하고 살펴본다라는 그런 흥미로움이 있어서 도의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3선 시의원 그리고 이제 도의회에서는 초선이세요. 네. 이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피부에 완나는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3선까지 역할을 했었던 그 3선이 초선으로 바뀌는 것은 많은 유권자들께서 늘 초심을 잃지 말라고 주문을 하세요. 그런 초심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고 또 하나는 리더십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의장단의 그 활동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3선일 때 저런 역할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자기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중입니다. 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대회에서 잠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많은 상임위 가운데 교육위원회로 들어가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은 평생 교육이 있고 또 그 공교육 시스템에 있는 교육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산하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몽실 자치학교라고 의정부에 전국을 주도하는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초기에 학생들과 같이 비몽사몽 토론회를 하면서 마을 그 자치학교로서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몽실학교의 아이들이 마을의 어른과 마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경기도 총괄적인 교육 정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라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도의원이시다 보니까 이제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놓고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요. 도의원으로서 활동 계획이 있다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은 제가 그 6.13 지방선거에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공약도 내세웠듯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고르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의정부는 과연 경기도 안에서 어느 만큼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북부라고 생각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국가의 안보를 담보하는 반환공여지가 의정부 시 면적의 3분의 1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우리의 선배님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던 것을 저희의 후배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물려주는 것은 선출직에 활동하는 저로서는 좀 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평화시대 발전 포럼이라는 경기도 발전 포럼이라는 7개 자치단체 의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연구단체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고르게 정책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네, 도정도 좀 살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지역 현안도 소홀히 하면 안 될 텐데요. 의원님이 보실 때 지역 가장 큰 현안 그리고 뭐 해결책 갖고 계신가요? 도의원의 기본은 지역이지요. 의정부시의 발전을 하고자 해서 도의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환공여지라고 이야기하는 CRC라는 그 부대가 있어요. 미군 부대가. 이 반환공여지가 2018년 말에 그 모두 반환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안보 테마 관광 단지로 국비 가져와서 도시건설위원회일 때 심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홍성 권역이 CRC 안보 테마 관광 단지가 잘 조성되면 지역사회에 굉장히 좋은 문화도 형성되고 경제도 창출할 것 같아서 그 부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의정부 시민이 지금 가장 이슈 화이팅하고 있는 것은 7호선 연장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제가 함께 조력하고자 하고요. 교육위원으로서는 직동 롯데캐슬 그 입주에 초등학교가 없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밀 학급이라든가 통합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은 선거에 4번 나오셔서 4번 모두 이제 당선이 네. 되셨어요. 뭐 정치에 입문하게 된 뭐 동기가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에 근거해서 저는 제 아들이 의정부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의정부의 43만 시민으로 태어나서 학령기의 적정교육을 의정부시라는 지역사회에서 잘 받고 청년으로서 자립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중년을 맞이하고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제 정치 목표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으로 이제 10년 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의원님의 정치 철학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세상을 달리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오거나이징을 잘하자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요. 정책을 두는 데 있어서 그 오거나이징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라든가 이런 때는 또 바뀌고 이러는데 늘 고독할이 많지 성찰을 해가면서 학습을 꾸준히 하면서 제가 오거나이징 잘해서 여성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냉철함을 잘 고르게 균형 있게 저희가 그 활동에 접목하면서 정치력을 구사하고자 합니다. 뭐 지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시의원으로서는 3선 의원을 하셨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뭐 가장 큰 성과, 뭐 기억에 남는 게 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생활 정치를 실천하자라는 게 이제 제 목표였어요. 2006년도 의정부시에는 지방의회로서 여성 정치인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제가 소수 정당의 비례로서 출발해서 제일 처음 만든 것이 여성발전 기본조례. 지금의 의정부시가 여성 친화도시 되는 그 초기를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현 시장께서 혁신교육지구라든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기초를 닦은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의원 연구단체 만들어서 의회가 민주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기,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정치를 경험하기라는 힘들어요. 그래서 의정부시 의회는 의회자치학교가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 꿈의 학교 예산을
프로포절해서 청소년 문화 공동체와 함께 의회 자치학교를 만들어서 43명의 청소년 의원을 만든 것을 가장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학기 이제 시범 기간으로 해서 의회의 초선 의원들이 멘토로서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정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회기 기간에 의정부시 의회 회기가 90일인데 그 외의 시간을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청소년들이 와서 학습할 수 있었던 눈높이 의회를 운영했다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은 유권자의 표를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우리 이웃에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최경자 시의원을 했던 최경자 도의원을 했던 정치인이 은퇴해서 선출직을 떠나서도 행복한 의정부 시민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독합니다. 스스로 성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부끄럽지 않아야 제가 정치를 떠나 있을 때 의정부 시민으로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생애 주기 안에 노년기를 가질 거 아닙니까? 이때 행복한 어른으로서 청소년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마을의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삶의 선생님으로서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그런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시민 그리고 도민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1330만 그 도민에게는 다 눈을 맞추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기 어렵겠지만 각기 계신 곳에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꼼꼼히 교육정책만큼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는 도의원이 열심히 발로 뛰면서 필요한 부분을 잘 가서 전달도 하고 함께 일구어가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따뜻한 가슴을 가진 늘 더불어 함께하는 도의원으로서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의원님과 이제 인터뷰를 좀 마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경자 도의원님은 기초가 튼튼하고 준비가 잘 된 의원이시구나, 정치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